나는 햇빛을 피해서 커다란 나무에 그늘이 들어오져 있는 나무 벤치에 구름이와 함께 앉았다. 가볍게 걸치고 나온 차콜 색깔의 가디건을 벗어서 벤치에 깔고 그 위에 구름이를 앉게 했다. 한가로운 공원을 구름이와 함께 40분가량 산책을 했더니 이제는 조금 쉬고 싶어졌던 것이다. 가방에서 물을 꺼내서 구름이에게 조금 먹이고 나도 한 모금 마셨다. 하 하고 숨을 내쉬며 주변을 한번 둘러보니 맑은 햇빛 아래 깨끗한 공기 중에 평화로운 느긋함만이 가득했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구름이는 턱을 괴고 엎드린다. 바람의 정령은 내 머리카락을 기분 좋게 어루만진다. 그리고 내 귓가에 자장가를 속삭이듯 불러주는 느낌이다. 책을 읽는 나의 정신은 조금씩 나른해지면서 점점 더 기분 좋은 몽롱함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다. 야! 불쑥 튀어나온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반쯤 멍하게 책을 읽던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렇지만 내 앞에는 그 누구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주변을 휘휘 둘러보았지만 그저 한가롭게 거닐고 다니는 사람들만 눈에 띄었을 뿐 내 근처에는 나를 불렀을 것 같은 사람은 없었다. 갑작스러운 나의 행동에 곁에 앉아있던 구름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입을 살짝 벌리고 마치 웃는 듯한 표정으로 꼬랑지를 살랑거리며 나를 보고 있다. 이제 19살이 된 노견이지만 나와 눈이 마주칠 때면 여전히 눈빛이 반짝거린다. 나는 구름이의 몸통을 한번 쓸어주고는 읽고 있던 책으로 심드렁하게 시선을 옮겼다. 야! 하고 아까의 그 목소리가 또 들린다. 톤이 높은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으나 처음보다 살짝 짜증이 섞여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진짜로 놀란 나는 앉아있던 벤치에서 벌떡 일어난다. 나의 부산스러움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으로 툭 떨어진다. 내가 불렀잖아. 날 봐야지. 나를 질책하는 그 목소리는 조금 밑에서 들려왔다. 그곳에는 구름이가 여전히 나에게 반짝거리는 눈빛을 보내며 헥헥거리고 웃을 뿐이다. 나 맞아. 어? 내가 말하는 거 맞다고. 너 구름이잖아. 그럼 내가 구름이지 구렁이냐? 지가 지어준 이름도 몰라요 아주. 그러니까 너는 개잖아. 그러니까 나는 갠데 인간인 너랑 말을 하네? 나는 의구심에 미간을 찡그리며 슬그머니 자리에 다시 앉았다. 그러니까 지금 내 개가 나에게 말을 걸고 있다. 아 그래 이거 꿈이구나. 웬 꿈을 이렇게 정신없이 꾸냐? 하. 그래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네 뺨이라도 한번 물어 뜯어볼까? 구름이는 크르릉 하는 소리까지 내가며 능청스럽게 말을 이어간다. 뭐? 뺨 딱 떼봐. 너 요즘 살쪄서 씹을 거 많더라. 구름이는 갑작스럽게 몸을 일으켜 내 얼굴을 향해 하이파이브를 해댄다. 평소였다면 퇴근하고 집에 온 나에게 보여주는 온몸으로 표현하는 반가움의 감정일 텐데 지금의 구름이는 정말 내 얼굴을 한입 깨물겠다는 듯 갸르릉거리는 소리까지 내면서 달려들고 있다. 구름 안 돼! 기다려! 나는 습관처럼 구름이의 코앞에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한동안 펄쩍거리던 구름이는 나의 제스처를 보고서 얌전히 자리에 앉아 나와 아이 컨택을 한다. 배운 건 잘 기억하네? 내가 제법 똑똑하지? 간식 내놔.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간식 조각을 떼어내서 구름이에게 먹여줬다. 구름이는 금세 간식을 먹고는 흡족하게 웃으며 헥헥거린다. 너 정말 말을 할 줄 아는 거구나? 응, 우리는 인간의 언어를 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 진작 좀 하지. 너 똥오줌 못 가려서 얼마나 애먹었냐? 크크, 그러게. 그건 미안해. 그런데 정말 어려웠거든. 하긴 태어난 지 석 달 된 애기가 그 정도였으면 잘한 거다. 구름이는 여전히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웃고 있다. 이제 말이 통하니까 좋냐? 당연하지. 그동안은 왜 말을 안 한 거야?
구름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웃는다. 인간들도 자기네들끼리 자주 개소리한다 라고 하던데 너희가 개의 언어를 더 잘하긴 했지. 구름이는 킥킥거리면서 말을 이었다. 내가 말을 한다고 너무 좋아하지는 마. 개가 인간의 말을 할 때는 곧 죽는다는 뜻이니까. 나는 구름이의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게 있었다. 죽어? 뭘 놀래? 너도 대강 예상하고 있었잖아. 나는 그냥 늙은 개도 아니고 무려 19년을 산 개라고. 그렇긴 한데 막상 들으니까 마음이 좀 그래. 나는 애잔함에 엎드려 있는 구름이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구름이는 나의 손길에 옆구리를 드러내며 발랑 드러누웠다. 지금 구름이의 기분이 좋다는 표시였다. 그런데 갑자기 말을 하는 게 신기하다. 특별한 건 아니야.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잘 모르긴 해도 고양이나 새, 햄스터 같은 다른 동물들도 똑같을걸? 하지만 지금까지 동물이 말을 했단 얘기를 들어본 적 없는데? 당연하지. 이건 당사자들끼리만 아는 거거든. 못 믿겠으면 엄마한테라도 전화해서 얘기해보든가. 엄마가 내 말을 믿겠냐?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한번 해봐. 나는 미심쩍은 기분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이 몇 번 울리고서는 왜? 하고서 카랑하고 무뚝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지금 구름이랑 산책 나왔는데 그런데 뭐? 왜? 이상한 일이다.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있는 구름이가 사람 말을 해 라는 말이 목소리로 나오지를 않는다. 왜 전화했는데? 산책을 나와서 잠깐 앉아있는데 지금. 그런데 정말이지 이상한 일이었다. 정작 말하려고 했던 내용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아니야 엄마, 나중에 봐요. 야, 빨리 들어와. 저녁 준비 다 했어. 나는 망연하게 전화를 끊고 구름이를 내려다봤다. 킥킥거리며 웃는 듯한 구름이의 숨결이 내 손에도 느껴졌다. 이제 알겠어? 그래서 인간들에게 동물이 말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 거라고. 그렇군. 말을 할 수 없다면 아마도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기록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휴대폰에 카메라를 켜서 구름이가 말을 해요 같은 영상을 찍으려다가 도리어 내 말문이 막히는 걸 느끼고는 휴대폰을 도로 내려놓았다. 구름이는 여전히 낄낄거리며 이런 내 모습을 재미있어 했다. 나도 민망함에 웃음 지으며 구름이의 머리를 어루만졌다. 그리고 아마도. 구름이는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었다. 이게 우리를 세상에 내보낸 분의 배려가 아닐까 싶어. 세상에 내보내? 누가? 몰랐구나.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사랑을 가르치시려고 개를 만드셨거든. 그 말을 들으니 납득이 갔다. 구름이는 아무 조건도 없이 나를 사랑했다. 이 세상의 모든 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편견도 이해관계도 없이 그 주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이런 생각에 나는 빙긋 웃음을 지으며 구름이의 뭉게구름 같은 털뭉치를 어루만졌다. 목덜미를 조물거리는 나의 손길을 느끼면서 푸르릉하고 기분 좋은 숨을 내쉬는 구름이가 고개를 몇 번 흔들더니 나를 보며 이야기를 꺼낸다. 그날 기억해? 그때가 언젠데? 봄에 까만색 옷 입고 나갔다가 들어온 날 나한테 굉장히 소리 지른 거. 구름이의 말을 들으며 나는 기억을 되감았다. 봄에 까만색 옷을 입었던 적이, 그리고 구름이에게 소리치며 화냈던 적이 있었던가? 있었다. 학교를 졸업한 지 꽤 지났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해서 주눅이 들어있을 때였다. 수십 곳에 이력서를 넣었으나 면접 제의가 좀처럼 없다가 마침내 어느 기업체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때 나는 구름이를 들어올려 끌어안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었다. 그런데 그건 화낸 게 아니었지. 면접 보러 가던 날, 전날 밤에 꺼내둔 검정 정장을 입고서는 사라진 구두 한 짝을 찾지 못해서 나는 현관 앞에서 허둥거렸다.
오늘 정장에 맞춰 신으려고 일부러 새로 산 구두였다. 옷을 챙기면서 새 구두도 미리 꺼내둔 건데 그중 한 짝만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시간이 촉박했던 나는 결국 낡은 구두를 신고 면접을 보러 갔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을 때 사라진 구두 한 짝이 이빨 자국이 가득한 채 구름이의 집 안에서 뒹구는 것을 발견했다. 그 기억에서 나는 하는 소리를 내면서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아이 쌍, 이 미친 개새끼가 진짜! 라고 외치면서 구름이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는 내 모습도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신경질적으로 구름이에게 집어던졌던 그 신발 한 짝도. 나는 여전히 구름이의 목덜미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면서 질문했다. 내가 뭐라고 소리 지르는 건지 알아? 아니, 그때 나는 사람 말을 몰랐지. 그냥 네가 나한테 화를 낸다는 것만 알았어. 아, 다행이다 정말. 그때 너에게 미친 개라고 말한 건 진심이 아니었어. 나는 마음속으로만 말하면서 구름이를 들어 올려 내 무릎에 올려놓았다. 나중에 알았어. 네가 화난 게 나 때문이라는 거. 신발 감춘 거 정말 미안해. 나는 아무 말 없이 구름이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그것은 이미 10여 년 전의 일이었다. 그게 나에겐 보물이었어. 거기서 너의 냄새가 났거든. 구름이는 꼬리를 살랑이면서 나의 팔뚝에 턱을 얹으며 말을 계속 이어갔다. 네 손을 자꾸 깨문 것도 미안해. 너의 냄새가 나서. 나는 손이 정말 좋거든. 양말을 자꾸 씹어먹은 것도 미안해. 네 양말에서는 정말 근사한 향기가 난단 말이야. 유독 내 양발과 스타킹만을 집착하고 씹어먹었던 구름이의 알 수 없는 식성이 이제야 이해가 갔다. 그래, 너 내 양말 먹다가 목구멍이 막혀서 일주일이나 입원해 있었지. 그것도 정말 미안해. 크크. 옷에 오줌을 싼 것도 미안해. 야근을 하고 집에 늦게 들어갔던 날이었다. 그 전날 밤 운동을 하고서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준 맨투맨 티셔츠를 구름이가 깔아뭉개며 놀고 있었다. 그 옷에서 퀴퀴하고 지릿한 냄새가 나서 구름이가 오줌을 쌌다는 걸 알았다. 네가 보고 싶어서 네 옷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 그 옷에서 너의 냄새가 많이 났거든. 네가 빨리 안 오니까 그랬지. 현관 앞에서 너만 계속 기다렸는데 오줌이 마려워도 꾹 참으면서. 구름이는 나에게 사과를 이어갔다. 대부분이 나는 잊고 지냈던 것들이고 지금 생각해봐도 사소한 실수인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구름이는 과거의 큰 잘못을 반성하는 것처럼 나에게 일일이 사과를 하고 있었다. 괜찮아 구름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괜찮아. 나는 구름이를 품에 안고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내 품에 안긴 구름이는 느긋하게 공원의 풍경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다가 문득 구름이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떠올랐다. 아, 맞다.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야. 뭔데?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 나는 품에 안긴 구름이의 왼손을 가볍게 쥐며 예전에 어느 에세이에서 읽었던 인상 깊은 구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먼저 떠났던 반려동물이 그 사람을 마중 나온다는 이야기였는데 그 에세이의 저자 역시 어딘가에서 들은 이야기라고 했다. 그 저자도 이 이야기를 무척이나 좋아한다고. 정말 자신이 죽었을 때 먼저 갔던 반려동물이 마중 나온다면 그때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던 이야기. 내 말을 잔잔히 듣고 있던 구름이는 앞발을 쥐고 있던 내 손을 가볍게 핥으며 말했다. 그런 얘기가 퍼졌구나. 역시 인간의 상상력은 굉장해. 아, 그래. 그냥 지어낸 얘기구나. 아쉽네. 죽은 이를 데리러 오는 건 저승사자 같은 거 아니냐? 반려동물이 아니라? 구름이는 키득거리는 작은 소리를 내었다. 얼굴은 안 보이지만 아마도 웃음을 짓고 있을 것 같다. 사실 저승사자 같은 것도 인간이 멋대로 상상한 거지. 구름이는 앞발을 쥔 내 손에 턱을 얹고 눈을 감으며 말했다. 구름이 너 제법 똑똑하다? 똥멍청인 줄 알았는데. 내가 똑똑한 게 아니고 네가 내 수준에 딱 맞는 거 아닐까? 뭐?
구름이가 크크거리고 웃는 듯한 몸의 흔들림이 느껴진다. 똥멍충이라고 자꾸 놀렸던 거 미안해. 그리고 간식을 많이 못 준 것도 미안하고. 구름이는 가만히 나의 말을 듣고 있는 듯 꼬랑지만 살랑거렸다.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너를 철장 안에 가둔 것도 미안해. 사람 음식을 몰래 먹을 때 심하게 구박한 것도 미안하고 산책을 자주 못한 것도 미안해. 구름이와 함께 지냈던 시간이 나에게는 결코 짧지 않았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구름이에게 온통 미안한 일들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파왔다. 구름이는 나의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작게 한숨을 쉬었다. 내가 인간의 말을 할 줄 알게 되면서 이것저것 저절로 알게 되더라고. 나 사실 그동안은 똥멍충이가 맞았어. 이것도 그분의 배려인 듯해. 이런 말을 하면서 구름이가 작게 웃었다. 나 이제 내려줄래? 여기서부터 걸어가고 싶어. 나는 구름이를 바닥에 얌전히 내려주고 리드줄을 느슨히 잡은 채 구름이와 나란히 걸었다. 내 기린 장난감 맘대로 버린 건 안 미안하느냐? 야, 그거는 너무 낡아서 버린 거지. 그래서 새 걸로 사줬잖아. 내가 제일 아끼는 거였는데. 구름이는 앞을 보며 말한다. 제일 아끼는 이라 사소한 단어였지만 생각이 많아지는 단어였다. 나는 너에게 좋은 주인이었니? 내 말을 들은 구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빈말이라도 그렇다고 해줄 줄 알았더니 괜히 말을 꺼낸 게 개면쩍어서 나도 그저 침묵을 지켰다. 여기서부터는 나 혼자 갈게. 집 쪽으로 가는 골목 모퉁이 앞에서 갑자기 멈춰선 구름이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활짝 웃는 얼굴에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는 표정을 짓고 있는 구름이였다. 나도 구름을 우뚝 멈추고 황당한 표정으로 구름이를 바라봤다. 구름이는 앞발을 번쩍 들어 올려 몸을 흔들면서 몸에 걸린 목줄을 스스로 풀어내었다. 그것은 구름이가 긴 시간에 걸쳐서 스스로 터득했던 구름이만의 개인기였다. 아까 네가 물어봤던 거 있잖아. 주인 마중 나가는 반려동물. 사실은 그 얘기 진짜야. 지금 나처럼. 뭐라고? 여기가 너와 나의 갈림길인 것 같다. 집에는 너 혼자 가. 나를 바라보는 구름이의 말을 나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어서 그저 멍하게 서 있었다. 지금은 잠깐 마중 나왔어. 조르고 졸라서 겨우 허락받았지. 내가 나중에라도 꼭 마중 나올게. 우리 그때 다시 보자. 그렇게 말한 구름이는 뒤로 돌아서 몇 발짝 달려나갔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놀라서 구름이를 따라 나섰지만 생각보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언제나 넌 나에게 좋은 주인이야. 구름이의 그 말이 마치 마법의 주문이었던 것처럼 나는 갑자기 눈이 번쩍 떠졌다. 눈앞에는 낯선 천장이 보였다. 어두컴컴한 주변과 내 코와 입에 틀어박힌 무언가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팔과 다리의 감각이 공포를 느끼게 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온몸을 뒤덮는 끔찍한 고통에 나는 공포를 잊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나는 정신이 몽롱했다. 잠이 들 것 같다가도 간헐적으로 몸을 찔러오는 통증 때문에 그마저도 못하게 방해했다. 나는 진통제를 주입하는 버튼을 한 번 눌렀다. 며칠 전 늦은 밤 구름이와 함께 밤 산책을 했던 나는 구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공원에서 집으로 가려면 왕복 8차선의 도로를 가로질러야 한다. 그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구름이를 안고 있던 나는 과속 차량에 치였다고 한다.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음주운전 차량의 짓이었다. 사고를 당한 나는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리고 긴 시간에 걸친 응급수술을 받았고 그 후 사흘 동안 의식이 없다가 중환자실에서 깨어났다고 한다. 나는 운이 좋았지만 구름이는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 사고의 충격으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엄마에게 전해들었다. 늙은 강아지였던 구름이는 사고의 충격을 이기기 힘들었으리라. 엄마에게 구름이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구름이가 사람 말을 했다고, 언제나 좋은 주인이라고 말했다고 엉엉 울면서 말했다. 다시 눈물이 흘러나왔다. 천천히 상반신을 일으켜 세우고도 먹먹한 마음은 진정이 되지 않았고
눈물만이 여전히 흘렀다. 나는 두 손으로 눈을 지그시 누르며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책상에 놓여있는 구름이의 액자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구름이의 사진을 보니 다시금 눈물이 쏟아진다. 마지막 인사를 해줘서 정말 고마워. 끝.